Sing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오랜만이에요. 수아진 교장 선생님 일본. 예, 일본 출장 그저께 나가셔서 네. 내일쯤 들어오실 것 같아요. 아니 계속 그 학생 교육하시더라고요. 예, 교육이 많아서 네. 어차피 이제 저희 플랫폼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계속 교육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셔야죠. 예. 자, 2018년도 전국 여행사 10.3% 증가로 나오네요. 글쎄요. 그러니까 여행업은 다 힘들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네. 여행사는 계속해서 지금 증가 중입니다. 증가 아. 중이고 그것도 증가율도 이제 제일 커서 10.3% 해갖고 전체 여행사 개수가 17,600개 정도로 집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면이 많은데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그 여행에 대한 접근이 이제 쉬워지다 보니까 네. 누구나 그 여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네. 두 번째는 그 여행사를 설립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기본 자본금 구조가 있거든요. 네. 그 구조가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그 반액으로 조정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인아웃 바운드를 다 할 수 있는 일반 여행업은 2억 원이었었는데 1억 원으로. 네. 그다음에 아웃 바운드는 국외 여행업, 그러니까 해외 쪽에 내보내는 것만 할 수 있는 국외 여행업은 1억 원이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6천만 원이었었는데 3천만 원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여행업은 3천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본 구조가 약해지다 보니까 여행업 쪽에 많이들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든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반 여행업이라 하면 5,197개인데 일반 여행업이 뭐죠? 일반 여행업이라는 건 이제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관광객을 핸들링할 수 있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여행업이죠. 가끔 말씀하시는 인바운드입니까? 인바운드죠. 예. 그리고 업계에서는 인바운드라고 얘기하죠. 예. 해외 여행업은 이제 9,648개로 개수가 되는데 이건 아웃바운드라. 많죠. 예, 아웃바운드. 아웃바운드라고. 해외 쪽만 하는 거니까 국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여행을 할 때 그거를 이제 핸들링할 수 있는 이제 등록을 한 업체가 지금 600개 가량 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국내 여행업이라고 하면 이제 국내 여행이죠. 국내 쪽만. 제주도를 가거나 예. 부산을 가거나 그것도 이제 면허가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방에서 국내 여행업 하시는 분들이 네. 해외 쪽을 또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전체 등록 건수로는 22,500개가 되지만 그 중복된 건수를 한 4,500개 정도를 빼고 나니까 이제 17,600개 정도가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네요. 예. 일반 여행업, 해외 여행업, 예. 국내 여행업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국내는 1,500만 원, 국외는 3천만 원, 일반이 1억 원인데 거의 반액으로 이제 낮춰진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전 사실은 그 어떤 자본 구조를 요구하는 것 자체도 전 이해가 좀 힘들지만 네. 아마 우리나라만 그럴 거예요. 그 자본 네. 구조를 갖춰서 해야 된다 하는 게 네.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우리가 수출 드라이빙 정책에 의해서 달러를 이제 못 쓰게 네. 일반인들의 관광 목적으로 못 쓰게 할 때 이제 그때 여행사 설립을 어렵게 만들어서 이제 이 관광을 많이 이렇게 보낼 수 없도록 그럴 때 만들어진 정책이 지금까지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60, 70년대 만들어진 정책이 지금까지도 존재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전혀 그 기저가 다른 내용이네요. 그렇죠. 방향도 다르고. 그 여행업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여행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크게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경쟁력이죠.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각각의 여행사들이 어떤 특별한 상품 없이 대부분 관광 상품 이런 거 위주로 나가는데 지금 2019년도에 그 여행 트렌드가 3대 트렌드가 있거든요. 네. 그 3대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 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이제 그 SNS에서 인스타그램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네. 그쪽에서 이제 고객들이 정보를 많이 얻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우리가 저기 에코라 그러죠. 에코. 그러니까 재활용이나 이렇게 환경 보호 같은 에코. 네. 그런 어떤 성격을 띈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문화와 관광이거든요. 네. 이 고객의 트렌드는 이미 이렇게 이 정도 바뀌어가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대형 여행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여행사들의 대부분의 상품 구조는 관광으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수많은 업체들이 다 비슷비슷한 상품을 가지고 경쟁을 하려니 가격으로밖에 경쟁이 더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 구조는 낮아지고 네. 또 수익 구조가 낮아지다 보니까 여행사들이 그냥 운영이 어렵고 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지적해 주신 게 과당 경쟁 현상도 있고 소비자의 여행사 이탈 현상도 있고 OTA 시장 잠식 이런 그렇죠. 개괄적인 말씀을 예, 해주시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예. 개나 소나 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 하여간 다 여행사예요. 어떤 그렇습니다. 차별화된 게 전혀 없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여행사를 이용하게 되면 또 서비스 차지라는 수수료까지 약간의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제 그걸 여행사를 자꾸 회피하죠. 네. 그러니까 이 여행사 이탈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게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글로벌 시대를 엮어갈 수 있는 건 인터넷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위 온라인화되어 있는 인터넷인데 그 인터넷 시장에서 군림하고 있는 그 큰 그 OTA, 그러니까 OTA라는 건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여행업을 이제 진행하는 거. 네. 그 대형 업체들이 소위 글로벌 성격을 가진 업체들이 네. 큰 데들이 이제 뭐 구글, 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호텔 사이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뭐 부킹닷컴이네 뭐 저 그런 어떤 것들 그런 네.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진출하다 보니까 그 어떤 대형 OTA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경쟁력이 없는 거죠. 네. 현재로서는. 네. 어떻든 우리가 벌써 2년여 동안 준비를 해온 여행학교가 가지고 있는 목적지가 플랫폼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건 어떤 여행업을 어떤 플랫폼화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 어떤 여행사 각각의 여행사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그 구조를 가지고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한 달에 어떤 호텔을 뭐 한 건 팔아주는 회사나 아니면 어떤 한 1000건이나 10,000건을 팔아주는 어떤 그 또 여행사가 있다면 당연히 어디가 더 유리하겠어요. 많이 파는 데가 유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구조로 나가는데 각각의 여행사들은 다 각계전투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수익 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는 이 바잉 파워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소위 수익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급자들로부터 수익을 많이 받는데 어떤 그 시장의 패러다임을 그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립하겠다라는 미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여행업은 이제는 사라져야 돼. 저는 네. 아직 그걸 몇 년 전서부터 그냥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같은 여행업의 형태로는 글쎄 존재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사실 네.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사라진 형태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3천만의 해외 여행객을 갖고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운영 형태의 거의 비슷한 형태의 여행사 구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 여행사를 선택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 어떤 여행에 관련된 정보를 여행사에서만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수수료도 줘야 된다? 이건 더 웃긴 일이죠.
그래서 수수료는 여행사 구조도 바잉파워를 일으키고 어떤 시스템화 시켜서 수수료를 공급자한테 받는 구조로 나가줘야 돼. 네. 공급자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 호텔닷컴 같은 경우에 특정 업체를 제가 지칭해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소비자가 들어가 호텔닷컴은 그 온라인에 들어가서 호텔을 초이스하게 되면 싸거든요. 쌉니다.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B2B로 돼 있는 거 하는 것보다 싸요. 근데 커미션이 없어요. 일반 고객 입장에서. 저희 일반 고객 입장에서 커미션을 받을 이유도 없죠. 나는 그냥 구매만 하면 되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일반 고객 입장이 아니라 여행업자가 구매를 했을 때는 커미션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업체 간 거래가 되니까. 이런 구조로 이렇게 이제 자꾸 강자는 강자대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미 강자는 강자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강자하고 어떤 그 이 리테일러, 그러니까 소위 그 중간자 아니면 그 중간 약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플랫폼 여행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교육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러고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올해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플랫폼이 출항해야죠. 예, 해야죠. 예, 해양, 예, 망망한 해양으로 이제. 위원장님도 해야죠. 많이 도와주시고, 네네. 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그 마무리 말씀, 플랫폼에 대한 철학, 방향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못 도와줄까요? 예, 예. 아, 저도 여행업을 30년 이상을 했는데 제가 30년 이상 여행업을 한 결과로 지금의 입장을 돌아보면 여행업이 참 행복한 직업이에요. 사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행복한 직업이라 할 수 있는데 단서가 좀 붙죠. 난 돈이 된다면. 그러니까 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는 안 나와요. 우리나라 여행업의 그 업계 구조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여행사 네. 쪽.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서비스 차지 명목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외면하게 되고 다시 이 고객들을 다시 되돌려 세우려면 가격은 낮추되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할 수 있는 어떤 어떤 뭔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구조를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행업체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그 멤버들이 우리 파트너들이 그런 걸 지금 인사 아트 프라자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